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후 시장 흐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좀 버티다가 하락 종목이 좀 많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반복했는데 오늘은 그런 흐름까지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이 좀 주춤하는 가운데 그 외의 종목들, 특히나 비이차전지가 아니고 이차전지 안에서도 이제 소외된 종목들이 있죠. 그런 LNF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서 결국은 반대쪽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는 종목들은 계속 지금 수급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그 종목들을 버린다 뭐 한다 이 개념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제 움직이는 타이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반대쪽에 있는 종목들은 그 타이밍까지 좀 찍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찌 되었거나 효율이 좀 있다라고 그러면 컷당하더라도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다만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바이오 제약 쪽이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도 결국은 연속성을 좀 바라고 계속 버티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폭을 먹고 다시 하단에서 기다리고 이런 방법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려 봅니다. 자, 그럼 하나제약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종목도 이제 좀 이렇게 종종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나름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쌍바닥, 쓰리바닥으로 보셔도 괜찮고, 이 13,500원 요 구간을 다시 잡아채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한 번씩 튀어주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결국은 만약에 홀딩 자분들은 저런 걸 기대하고서 이제 뭐 본절 컷을 건다라든지 이러고 보면 되겠지만,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분들은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눌린다라 그러면 이 14,000원 자리, 그러니까 그 아랫자리에 이렇게 매수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 외에는 그 위에 쫓아가기는 조금 만만치 않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큰 틀에서 이 쓰리 바닥도 있지만 살짝 요렇게 수렴하는 패턴도 있거든요. 수렴 돌파 흐름도 있기 때문에 요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앱클론입니다.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 글쎄 중기적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이 흐름에 맞게 제가 그린 것 뿐이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본 종목이 어떻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만만치 않다. 다만 120평 아래에서 이렇게 추세 전환을 만드는 흐름을 보였을 때 나름의 힘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2만원 자리를 올라서는 그런 자리까지는 노려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컷을 어디다 둘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30분의 흐름을 요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나름 돌아섰다가 계속 깼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또 어떻게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일단은 요 컷 라인을 잡기는 어렵지만, 지금 다시 이탈했다가 다시 잡아채고 올라가면 그때 컷을 걸고서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러면 뭐 그렇게 이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입니다. 본 종목도 이제 개파락한 이후에 이 구간들을 잘 못 올라서고 있죠. 일단 저점은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올라서지 못하고서 밀리고 있다. 그러면 이런 흐름들은 별거 없이 이런 쌍바닥 자리를 노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바이오 제약에서 이런 이리귤러가 발생해 가지고 이런 갭을 만든다? 그러면 냉정하게는 접근하기 만만치 않은 겁니다. 즉 뭐냐면 언제 어디서 또 이런 악재들이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갭이 만들어지면 못 털고 나오거든요. 얘는 어느 정도 나름 괜찮았던 게 뭐냐면 전저들을 이렇게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타이밍이 있었어요. 손절이 나가거나 자동으로. 근데 조금만 하루 이틀 고민했으면 어떻게, 이거 그대로 얻어맞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식으로 판단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기존에 해당 종목에 있어서 이런 이레귤러가 발생하는 종목들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본 종목이 진짜 갈 종목이라 그러면
8,500원짜리 쌍바닥을 만들기보다 이 9,000원짜리를 버티고 다시 10,000원짜리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깨진다라고 그러면 이 쌍바닥도 안전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교육 방송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쌍바닥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깼다 다시 잡아칠 때 매수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코아스타 MK몸입니다. 보험 종목은 일단은 예, 흐름 자체가 약간 비정상적이죠.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이 물려도 빠져나올 구멍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보면, 과거를 돌려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흐름이다. 따라서 이런 흐름들이 발생하는 종목들은 저는 별로 이렇게 건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대형주는 뭐 개념이 조금 다르겠지만 중소형주에서 이런 흐름들을 만드는 종목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뭐 얘가 상한가도 가고 뭐 그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마다 자꾸 견딜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이거 지금 6,000원대에서 이거 보고 있지만 본 종목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최소한 10,000원 위에서 물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가급적 피한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저는 5시에 유튜브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